여러분, 지금 이거 단순히 기름값 오른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결국 1,900원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요. 이게 겨우 주유소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름값 오르면 물류비, 전기가스, 식품 가격, 즉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폭등하는 상황이 더 심해집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기름값만 오른다가 아니라 생활비 전체가 폭등하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핵심은 중동 사태입니다. 중동은 전 세계 에너지의 핵심 통로고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와 LNG 수송의 중요한 길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군사적 긴장이 커지면 시장은 바로 반응합니다. 혹시 공급 막히는 거 아냐? 이 공포만으로도 국제유가는 확 뛰어요. 실제로 최근 브렌트유는 3월 들어 급등했고 시장에서는 $150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입니다. 한국은 산유국이 아니잖아요. 직접 캐는 나라가 아니라 들여오는 나라, 그것도 중동 의존도가 높은 나라예요. 로이터 보도 기준으로 한국은 원유의 약 70%, LNG의 약 2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흔들리면 우리는 거의 실시간으로 타격을 받아요. 이게 남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지갑 문제로 번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이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왜 점심값이 이리 비싸지? 왜 고기 한번 사 먹는데 10수만 원이 우습게 나오지? 외장 보는데 자꾸 2만원, 3만원이 우습게 깨지지? 왜 치킨 한 마리도 이제 부담이지? 이 생각이 괜히 드는 게 아닙니다. 고유가는 운송비, 냉장 냉동 유통비, 포장비, 사료비, 원재료비까지 연쇄적으로 건드려버리죠. 닭고기든 가공식품이든 배달비든 결국 하나씩 반영됩니다. 그래서 요즘 거지방, 무지출 챌린지, 점심 도시락 챌린지 같은 절약 트렌드가 다시 세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유행이라기보다 고물가 시대의 생존 반응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 더 위험한 건 환율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한국은 원유 수입에 더 많은 달러를 써야 해요. 그런데 중동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면 달러가 더 강해집니다. 실제로 오늘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21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무서운 이유는 유가 상승 환율 상승이 겹치면 수입 물가가 훨씬 더 세게 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국제유가가 그대로여도 환율만 오르면 한국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은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올까요? 이건 업종별로 갈립니다. 먼저 안 좋은 쪽부터 보면 항공, 해운 중 일부, 화학, 정유원가, 부담 구간, 운송, 소비재, 외식, 유통 이런 쪽은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가가 뛰니 소비자는 지갑을 닫고 기업 이익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동 영향으로 기업 경기 전망이 다시 악화됐고 자금 사정 전망도 크게 나빠졌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반대로 버티거나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는 쪽도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를수록 일부 에너지, 방산, 전력, 유틸리티, 그리고 한국 증시의 중심인 반도체 대형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일 수 있어요. 로이터는 최근 한국 증시 급락이 붕괴라기보다 전쟁 공포에 따른과 매도 성격이 강하다고 봤고 특히 반도체 중심의 이익 전망은 아직 살아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한국 경제가 끝났다가 아니라 에너지 충격 때문에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진 장세로 보는 게 더 정확해요.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긴장이 완화되는 경우. 유가가 조금씩 안정되고 환율도 진정되면 지금의 공포는 빠르게 줄어들 수 있어요. 이 경우 한국 증시는 충격 이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많이 눌린 대형주, 반도체, 금융 쪽이 먼저 회복 신호를 줄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영상에 아직은 주식 투자 존버하시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정도 긴장이 길게 이어지는 경우. 이게 사실 가장 피곤한 시나리오예요. 유가는 높은데 완전 폭등은 아니고 환율도 높게 유지되고 생활물가는 천천히 계속 스며듭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당장 공포에 질리진 않지만 몇 달 지나면 진짜 힘들어져요. 외식 줄고 소비 줄고 자영업 타격 오고 기업도 투자 줄이고 체감 경기는 계속 나빠지는 거죠. 이 구간이 가장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세 번째,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 호르무즈발 공급 차질이 길어지고 유가가 120달러, 130달러를 넘보는 경우입니다. 이미 한국 정부도 유가가 120에서 130달러 수준으로 치솟을 경우 더 강한 수요 억제책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로이터는 시장에서 150달러 가능성까지 옵션으로 베팅하는 흐름도 전했습니다. 이 상황까지 가면 단순 물가 상승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커집니다. 경기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조합이죠. 그럼 금리 인하 기대도 약해지고 주식은 눌리고 소비는 더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힘없는 개인은 뭘 준비해야 하느냐? 첫째, 지출 구조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은 괜히 아끼자가 아니라 에너지 식비 교통비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제로 움직여야 해요. 차를 매일 몰아야 하는 분은 주유 패턴부터 다시 보고 점심값 배달비 카페값처럼 자주 새는 고정성 소비를 잡아야 합니다. 요즘 거지방이 뜨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짠돌이가 돼서가 아니라 안 줄이면 버티기 힘들다는 걸 몸으로 느끼기 시작한 거죠. 둘째,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사람이에요. 시장이 흔들리면 좋은 주식도 일시적으로 크게 빠질 수 있어요. 그때 생활비가 부족하면 바닥에서 팔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몇 개월치 생활비는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해두는 게 중요해요. 지금 장은 공격보다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더 중요합니다. 중동 쇼크 때 외국인 자금 유출이 커지고 아시아 증시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도 이걸 뒷받침합니다. IMF 때 아나바다, 금모음 운동 알고 계시죠? 같은 맥락입니다. 셋째, 투자는 방향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무조건 공포에 던지는 것도 위험하고 무조건 저가 매수 외치는 것도 위험해요. 지금은 에너지 충격에 취약한 업종과 그래도 이익이 버티는 업종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유가와 환율이 계속 높다면 소비 둔화에 취약한 종목은 생각보다 오래 힘들 수 있어요. 반면 한국 시장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면 안 되고 반도체나 일부 방산 유틸리티처럼 버티는 축도 있다는 걸 같이 봐야 합니다. 위의 내용대로 에너지 부분에는 투자를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넷째, 정부 정책도 같이 봐야 합니다. 이미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키우고 가격 상한 조정과 채권 시장 안정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정부도 이 상황을 가볍게 안 본다는 뜻이에요. 향후 추가 세제 지원, 에너지 수요 관리, 기업 유동성 대책, 환율 방어성 조치까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은 이 신호를 보고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구나를 인정해야 해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의 본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동 리스크가 국제 유가를 밀어올리고 있다. 둘째, 한국은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서 충격을 크게 받는다. 셋째, 유가만이 아니라 환율까지 올라 생활물가와 증시 변동성을 동시에 자극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건 단순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이게 내 월급, 내 밥값, 내 투자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같은 진짜 현실적인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면 지금은 과장해서 공포를 팔아도 조회수는 나옵니다. 근데 오래가는 채널은 공포만 주는 채널이 아니라 불안을 정확히 설명하고 대비 방법까지 주는 채널이에요. 이번 영상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알아야 이 난관을 같이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왜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건지. 두 번째, 언제까지 지속될지. 세 번째,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이 세 개를 확실하게 잡으면 난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고유가와 환율 급등, 잠깐 지나갈 충격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한국 물가를 다시 한번 흔들 큰 시작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